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제 지인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떠오른 영상인데 바로 그 남자한테 연락이 없는 거를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없는 게 슬퍼할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지인분이랑 오늘 저녁 식사, 여자분이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의 대화의 주제가 소개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개팅이 1대1 소개팅이 아니라 약간 지인 식사 자리? 지인들 식사 소개 자리? 그렇게 이제 편안한 자리를 가장해서, 결론은 소개팅이죠. 소개팅을 했는데, 그 남자가 당일에는 뭐 잘 들어가셨냐 이러면서 이제 연락도 매너 연락이라고 해야죠. 이제 그런 연락도 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 약속을 잡자든가 뭐 이런 후속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 불쾌할 수 있는 거지. 아 뭐야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왜 나한테 애프터 안 해? 하면서 이제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여자 입장이니까 이런 여자 입장의 불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나도 그 사람이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상대마저도 나한테 애프터를 안 하면 더 빡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도 그 남자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나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게 화나는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제 지인분이랑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연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해를 했죠. 그 지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 남자의 태도 때문에 불쾌하시군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지. 그렇지만 전혀 생각을 해보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다. 왜냐면은 저도 정말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100몇십 번 이상 했어요. 근데도 뭐 아직 짝이 없고 그쵸? 100몇십 번의 소개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없고 결혼을 아직 못했다는 얘기는 그쵸? 이거 그렇지. 뭔가 좀 운이 없다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지독하리만치 아직 짝을 못 만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프로 소개팅러 입장에서 제 지인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그 소개팅 진짜 그 100몇십 번 했지만 저한테 막 엄청 적극적으로 애프터를 한 사람이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의 비율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 들수록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애프터를 하고 막 그런 남자의 비율이 줄어들 뿐더러 이거를 슬픈 일로 여길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말 안 해도 알아듣는 그런 능력들이 발달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척 보면 척이 되는 거지. 나이 들수록. 특히 이제 제가 36살이니까 저랑 소개팅하는 남자들도 비슷한 나이 때거나 아니면 더 많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40대 남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안 봐도 아는 거지. 그리고 40대 남자가 얼마나 달고 달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안 될 사람한테 에너지를 막 쓰지도 않을 뿐더러 적극적이지도 않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혹시 그 남자 그렇게 탐나요?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가 만나준다는 생각으로 나간 건데, 그런 만나준다는 생각으로 나간 남자가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그게 빡치는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 마음이 뭔지 알지?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오랜 세월 동안 하는 말이 눈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낮추면 화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생각해봐. 내가 눈을 낮춰서 얘를 만나줬어. 약간 시혜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만나줬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괘씸하게도 나의 심기를 거스르는 짓을 살다 보면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화남의 연속인 거야. 그래서 원래 사람이 계속 보상 심리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렇게 눈을 낮추면서 이성을 만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특히 여자는.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만나주는 나한테 이렇게 굴어? 이런 보상 심리가 아주 극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절대 믿지는 장사를 하면 안 돼. 근데 그 믿지는 장사라는 게 관점이 또 다양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뭐 조건이나 뭐 수입이나 재산만 보면은 나에 훨씬 못 미쳐, 나한테.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10살이 연하고 생긴 게 잘생겼고 뭐 적당히 괜찮게 생겼고 좀 센스도 있고 그래. 좀 이렇게 인터랙션 할 때 되게 센스가 있어. 그러면은 믿지는 장사라고 할 순 없지. 왜냐면 나의 니즈를 확실하게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라는 게 그거야. 뭐 하나 뚜렷한 비교 우위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욕구랑 욕망을 채워주는 아주 분명하고 큰 가치가 없어. 근데 그런 남자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굴지도 않아.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빡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은 그냥 상대를 안 하면 돼. 왜냐면 빡칠 일이 그거 말고도 잘 돼도 많으니까. 잘 돼도 어차피 빡칠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된 게 다행인 거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 좀 트라이를 해볼 법하지. 왜냐면 요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면서 남자 심리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건데, 요새 남자들 중에 확실히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여자한테 꽂혀서 정말 누가 봐도 티나게 딱 직진하는 그런 류의 사람도 있는데, 그냥 조금 애매한 호감 정도야.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확 이렇게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여자 쪽에서 약간씩 입질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약간씩 이렇게 던지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던졌을 때 그거를 덥석 문다? 그러면은, 이 남자 나한테 호감이 그래도 있네?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티키타카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를 만날 때 뭐 하나 비교 우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막 억하심정이 들잖아요. 뭐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관계는 오래 못 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확실한 비교 우위.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랑 욕망, 우리의 니즈를 뭐 하나는 확실하게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야 덜 억울하다. 라는 거. 이게 결론이었어. 그리고 제가 제 지인분께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이제 아쉬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그런 뭐 별로 그렇게 하찮은 사람한테 까였다 한들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아쉬울 거 없다. 제가 지인분한테 그 말씀도 들었지만 이게 또 우리 여자들끼리 더 민감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유 여자들끼리 또 민감한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남자들 중에 은근히 그 커밍아웃을 안 한 게이들이 좀 있어. 이게 또 뭔 소리냐 이럴 수 있어요. 아 뭐야 너 안 좋아하면 너 안 좋아하면 다 게이야? 이러면서 억지 부린다고 저를 이렇게 힐난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진짜 찐으로 정말 리얼로 제 주변에 나이가 좀 있는데 되게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은 막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해서 배도 하나도 안 나왔고 진짜 너무 멀쩡하고 너무 성실하고 심지어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막 이제 걔 다 빠질 거 없는 사람이야. 되게 섬세한 감각을 지닌 그런 소유자야. 옷도 잘 입고. 근데 이제 40대 막 이러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야.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여자 소개 엄청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1대1 소개팅에 나가지 않아. 그냥 지인들 식사 자리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1대1 소개팅 자리에 절대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자, 그 사람의 성적인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가까운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저도 이제 지인의 정체성이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 왜냐면 되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함구하고 있고 하는데 의외로 게이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구의 10%가 라고 하잖아. 제가 체감하기에는 레즈비언보다는 게이들 비중이 높은 것 같아. 제 주변에도 바이는 있어요. 여자들 중에 바이는 있는데 찐 레즈는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근데 게이는 제가 아는 게이만 몇이야 지금. 아는 게이만 몇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가까운 사람 빼고는
자기 정체성 숨기며 살아요, 보통은. 근데 이 제 주변에 있는 게이들이 좀 다행인 게 그럴 생각은 없어요. 여자랑 결혼할 생각은 없어. 또 이 사람들 다행이지. 약간 그 위장 결혼 이런 거 할 법하거든. 게이가 정체성을 숨기고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니까 정상인 행세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다행히 제 주변에 있는 게이들은 그 정도 패급은 없어가지고 그 정도 악질은 없어.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뭐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복병도 있다라는 거. 의외로 게이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게이일 수 있고, 그렇죠. 네, 유독 센스가 있고 유독 뭔가 감각이 섬세한데 절대 1대1 소개팅 안 나가고 좀 그렇다 하면은 이제 이런 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아주 적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제가 지인분한테 또 이런 얼마 안 되는 케이스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인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그 남자랑 안 된 게 이분한테 빡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오래 빡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딱 그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제3자 시각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별로 그렇게 훌륭할 게 1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봤을 때 훌륭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딱 그 제3자 입장에서 딱 그냥 그걸 봤을 때는, 아니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왜? 저 남자랑은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인데? 오히려 안 된 게 다행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장된 비유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고영욱 씨가, 그 탤런트 고영욱? 연예인 고영욱 씨가 그 땡땡님 안 좋아하고 땡땡님한테 애프터 안 한다고 막 아쉬우세요? 제가 그랬거든. 이 고영욱 씨가 막 애프터 안 한다고 아쉬워하실 거냐. 그 최근에 그 무슨 사건 있었잖아. 그 지금 미성년자 교제 사건 김땡땡. 그 김수맨 씨. 그 김수맨 씨. 저도 그분 되게 배우로서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긴 해서, 저는 그렇게 동안 얼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리게 생긴 남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김수맨 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그분이 미성년자 교제 관련해서 나락을 가시는 걸 보면서, 아니 김수맨 씨가 땡땡님한테 막 적극적으로 구애 안 하고 막 한다고 막 아쉬워하실 거냐고 막 슬퍼하고 그러실 거냐고 그 또 말씀을 드렸지. 그랬더니 아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그 남자가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다? 나한테 애프터를 안 한다고 해서 약간 불쾌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히 저같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불쾌할 일이 1도 없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게이 같은 그런 유일 수도 있고, 정말 드물긴 한데 그런 케이스 없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예로 든 좀 범죄의 영역이나 되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무리를 일으킨 겉껍데기는 되게 멀쩡하게 생기고 돈도 많고 하지만 그 여러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막 조건도 좋고 막 그래. 근데 이제 하는 행실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그 문제가 될 만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다 해서 전혀 슬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는 사람한테 뭔가 인간적인 뭐가 없다고, 반응이 없다고 슬퍼할 만한 거지. 그럼 뭐 뭐도 없는 사람이 굳이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슬퍼할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남자와의 관계에서 좀 잘 안 돼서 슬퍼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제3자의 관점에서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을 오늘의 영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제3자 관점에서 보잖아요. 별로 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 아쉬워할 가치가 없는 남자들이야.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남자들한테 뭐 이렇게 좋은 리액션이, 반응이 없다고 저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진짜 슬퍼할 필요가 1도 없지, 1도. 슬퍼할 필요가 1도 없지.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인격도 훌륭하고 생긴 거 차은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럴 법한데,
얘기 들어보면은 딱히 약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무슨 포인트 때문에 화가 나고 빡치는지는 알겠어. 내 입장에서도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훌륭할 거 없는 남자인데 그런 훌륭할 거 없는 남자가 나를 감히 차? 나한테 애플을 안 해? 하면서 이제 화날 수는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알고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다행인 걸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앞뒤 천지분간 못하고 적극적인 건 어린애들이나 그래요. 보통 남자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자기도 뭐에 확 꽂히는 경우도 적을 뿐더러 나이가 먹을수록 이건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어렸을 때처럼 뭐 확 꽂혀서 이렇게 확 하고 이런 경우도 적고 일단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것도 그렇고 나이 먹을수록 분간을 하기 시작해. 이제 이 여자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안들을 분간을 한단 말이지. 분간.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이런 걸 분간을 해.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렇게 썩 이렇게 프라미싱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자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거였죠. 별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한테 마저 적극적인 반응이 오지 않아서 좀 슬퍼하셨던 제 지인분에게 오늘 저녁 먹으면서 드렸던 말씀을 지금 영상에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봤어. 결론은 아쉬워할 게 1도 없다는 거야. 왜냐? 내가 그렇게 얕볼 정도의 그런 좀 존중이 덜 되는 좀 모자란 남자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모자란 남자가 나 안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 모자란 남자가 나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슬픈 일이야. 그리고 남자도 그쯤 되면 다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쯤 되면 나랑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그림일지가 대략 보인단 말이야. 나이를 그 정도 먹으면. 그러면 굳이 그 사람도 에너지 아낀답시고 어떤 무브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고 그런 것뿐이고 그렇지. 어차피 존중이 안 되고 내가 하찮게 볼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빡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오히려 안 된 게 다행이고 보면은 뭐 그 겉만 멀쩡한 사람도 있다 했잖아. 겉으로는 막 돈도 많고 겉으로는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근데 알고 보면 뭔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남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 안 좋아한다고? 뭐 여러분 안 좋아한다고? 뭐 그걸 슬퍼할 일인가? 뭐 전혀 아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로 아쉬워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자기의 욕망을 기준으로 보면 돼. 자기의 욕망을 기준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해? 뭐 좋게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데 그 좋게 생각하는 상대가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아서 슬퍼.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면은 조금 슬픈 일이지. 근데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썩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마저 나를 안 좋아해? 막 더 화가 나네? 어떻게 감히 너마저 그러니까 감히 너가 이런 마인드인 거야. 감히 너가 나한테 이런 마인드인 거지. 근데 오히려 감히 너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수준의 남자랑은 안 된 게 다행이라는 거.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남자한테 잘 해줄 수가 없겠죠. 그쵸? 그 사람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는 짝짝꿍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대하게 되는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한다고? 화낼 이유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 관점으로, 여러분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차는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내 눈에 차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은 거의 진짜 수발 들듯이 공주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매 순간순간이 빡침의 연속일 거예요. 존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할 사안은 아니다. 제가 오늘 저녁 같이 먹으면서 지인분께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핵심은 이러나 저러나 기분 나빠할 사안이 1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봤고 주변에서 제3자 입장에서 딱히
그냥 그렇게 그냥 애초에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한테 연락이 없어서 빡쳐요. 그 남자한테 뭐 애프터도 그 남자가 나한테 안 하고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고 감히 너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을 찾아뵐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